수급을 보시면 지금 연기금 사모펀드가 작정을 하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우상향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은 환율 급락, 원화 강세 본격 시작, 글로벌 자금 한국으로 우르르 몰립니다. 이 두 종목 연기금이 몰래 매수 중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증시 현황을 먼저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드디어 5개월 만에 1,300원대를 터치를 했습니다. 계엄령 이후 환율이 급등을 하고 처음으로 1,300원대를 찍었는데 굉장히 좀 원화 강세 국면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나라 신뢰도가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이 존재하는 내부적 리스크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 리스크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현재 미중 무역 갈등도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강세 국면으로 가고 있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급락을 하면 왜 좋냐? 일단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주가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 2년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기대해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 쪽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중국이 2분기에 지급 준비율을 0.5%를 인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0.1에서 0.3포인트를 내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아마 실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현재 위안화를 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400조 원을 넘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보다도 거의 뭐 2배, 거의 뭐 3배 이상 현재 대출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현재 이구 환신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물건을 버리고 새로운 물건으로 교체해라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중국의 인민들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적극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장에 돈을 풀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지준율의 개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이 꼭 남겨둬야 하는 돈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이 무조건 100만 원을 남겨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정해져 놨으면, 그러면 만약에 은행이 뭐 총 자산이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을 지준율을 남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지준율 50%가 되겠죠. 근데 그걸 내려주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50만 원까지 깎아준다고 해보겠습니다. 25%로 지준율을 내리면 200만 원 중에 그러면 거의 150만 원을 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더 풀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준율이 0.5%만 낮아지더라도 중국에는 거의 뭐 200조 원 정도 시장에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이 돈의 비율이 낮아지니까 은행은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국의 증시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시진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가총액 관리를 잘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떨구지 말고 어떤 기관이든 간에 주가를 잘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중국 공산당에서
지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 그럼 이제 모가지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은 증시를 부양시켜서 그 다음에 그리고 돈을 풀어서 인민들한테 계속적으로 돈을 공급해서 그 인민들이 내수해서 소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중국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국가였잖아요. 세계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다가 돈을 뿌리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로 수출보다는 이제 내수로 이렇게 돌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수에서 돈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수입 물가가 낮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중 갈등이 일어나면서 뭐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세게 때렸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무엇으로 응수를 했냐면 위안화 가치를 내리면서 응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위안화 가치를 그냥 팍 올려가지고 수입 물가를 내려버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위안화 흐름을 보면 자 이때가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위안화 가치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1달러당 7위안 정도 찍어주고 나서 위안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위안화 가치의 상승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계속 그런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랑도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위안화랑 어느 정도 이제 커플링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중국이 계속적으로 내수를 늘려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킬 거면 위안화를 계속 강세 흐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도 결국에는 동반해서 강세 흐름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게 뭐냐? 너네 지금 원화 가치가 너무 낮아서 수출 시장에서 너무 유리하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좀 올려가지고 1250원까지는 환율을 좀 내려야 그래야 이제 무역 불균형이 해소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우리나라의 이 환율 자체가 한 1200원대까지는 좀 빠르게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원화 강세가 이루어져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확률이 커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주가도 증시 흐름도 나름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쪽으로 국장 쪽으로 해서는 좀 이제 특히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특히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나 투신 이런 메이저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신다면 그러면 좀 괜찮은 투자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미국도 이번에 그 고용지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고용이 잘 나왔습니다. 자 예측치보다 실제가 훨씬 더 잘 나온 흐름을 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바로 이거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신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10년물 국채금리가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자 이렇게 되면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를 내릴 때는 금리나 카드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용 지수가 좋다라는 것은
그래도 경기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예측치보다 이렇게 실제로 잘 나와버리면 이거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연준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린 조건 뭐라 말씀드렸죠? 물가나 고용 요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용 쪽에서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 연준에서는 또 금리 인하를 좀 이제 미룰 확률이 좀 이제 커지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가나 또는 이제 선물 시장이나 이쪽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왜냐?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경기가 좀 빨리 어느 정도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흐름이 나와주면서 우리나라도 동반해서 금리 인하를 해서 좀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했었단 말이죠. 사실 주식쟁이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사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거품이 되어서 충격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좋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들 보시더라도 물가가 좀 내려가고 있어요. 물가가 내려가는 흐름에서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PC도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예측치에 좀 이제 맞다. 그리고 이제 과거 흐름보다는 좀 이제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사실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 나름 그래도 좀 기대를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나름 그래도 트럼프가 계속 뭐 관세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베센트도 그렇고 지금 상황을 봐라.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연준은 압박을 했는데 숫자 나온 거 보니까 생각보다 좀 이제 잘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이제 제한적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국가는 딱 두 개 국가입니다. 중국의 흐름이 어떤지 그 다음에 미국의 흐름이 어떤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중국의 흐름이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흐름이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는 구간에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고도 성장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좀 커플링이 되고 있지 미국이랑 커플링 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적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워낙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가 봤을 때 제가 이번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어떤 뉴스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트럼프 손녀거든요. 카이 트럼프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는 또 대통령이 트럼프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게 뭐 그 CJ에서 이번에 그 골프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한류 부분에 있어서 뭐 홍보를 하는 그런 이제 문화의 장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 화장품도 써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음식도 먹어보고 뭐 이러면서 그냥 하여간 이 한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이 문화의 힘이 굉장히 좀 계속 좋아지는 흐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생각해 보면 그 프랑스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있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그 프랑스 가가지고 그 모나리자를 보러 갑니까? 그래서 몇십조, 몇백조를 벌어들이잖아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이 뭔가 이 잘된 문화 하나만 있더라도, 괜찮은 문화 하나만 있더라도 그게 엄청난 돈벌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메이저 기관들이 좀 이런 문화와 관련된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국의 그런 뭐 K-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미디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흐름이 최근 들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해보셔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딱 두 종목,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딱 두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가 뭐 어제나 그다음에 뭐 저번 영상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종목들을 좀 추천해 드렸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좀 이제 종목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이브입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 방탄소년단이 전원 컴백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군대에 가 있잖아요. 근데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이렇게 또 다시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하이브가 또 새로운 또 아티스트들을 좀 이제 많이 발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가 상승에 괜찮은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J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 과거에 올리브영이 뭐 상장을 한 해 만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올리브영이 상장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CJ가 또 이제 올리브영의 콜옵션 지분을 또 조기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 상승에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또 가장 핫한 이슈가 또 상법 개정 이슈잖아요. 상법 개정 이슈에 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또 지주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CJ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목의 현재 차트 흐름과 매수 타점과 그리고 수급이 정말로 연기금이나 다른 메이저 수급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수익맨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컨텐츠를 무료로 장중에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주요 컨텐츠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창시하기 전에 제가 뉴스를 싹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들 싹 다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이라든지 특히 눌림목 매수 타점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들 공통점이나 메이저 수급을 추적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있는 링크 터치를 하시고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이때 다음 주죠. 월요일 화요일 30만 원에서 70억으로 만든 슈퍼게임의 핵심 매매법 5가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책 100권 읽고 정리한 직장인 성공 매매법,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요 강의는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만 공개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댓글창 상단에 있는 링크 터치를 하시고 텔레그램방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하이브와 CJ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과 더불어서 매수 타점 그리고 수급 흐름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하이브가 또 추세가 좋죠. 최근에 엔터주들 쪽으로 해서 메이저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단기성 자금이 아니라 좀 장기성 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꾸준한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 여러분들이 타점만 잘 잡으면 편하게 바로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는 그런 흐름을 좀 이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이브를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세선 밑에 있는 요런 자리들을 좀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요런 자리들이 이제 돌파가 되어서 추세가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요런 새로운 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매수를 할 때는 이렇게 한계 파동, 이렇게 한계 파동에다가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서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단은 요 정도 파동이라면 한 두 번째 영역부터 매수를 들어가서 네 번째 영역까지 나눠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매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금 4등분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매수 타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구간 24만원 자리가 저는 이제 괜찮아 보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요 구간입니다. 22만원 자리, 22만 3천원 자리, 요 구간이 좀 이제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 듭니다. 물론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다가 분명히 시장 흐름이 한번 뭐 밀리거나 분명히 좀 이제 조정이 나온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ADR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과매수 구간입니다. 어느 정도 살짝 과열 구간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두 차례 정도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노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면 이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겠죠. 뭐 만약 시장이 크게 밀려서 이렇게까지 밀리더라도 결국에는 굉장히 이 추세 라인 자체가 굉장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한 40만원대, 30만원대까지도 여러분들이 노려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빠지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셔서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연기금이 몰래 매수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연기금이 몰래 매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연기금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몰래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했지만 개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매수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갑자기 한 2, 3거래 정도 더 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증시가 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목이 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노리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들이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이잖아요. 얘들 다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CJ. 자, CJ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법 개정이 된다면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저 면세 관련된 흐름이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요즘에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라든지 또는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면세점 잘 안 가요. 어딜 가느냐? 올리브영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인들 가면 다 올리브영에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면세점에 대한 그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올리브영 같은 그런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CJ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추세 라인을 그어보면 최대한 요 추세 영역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한 11만 5천원 자리, 11만 5천원 자리에서 공략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간은 이제 이렇게 10만 5천원, 9만 5천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1차 매수 정도 주고 이렇게 추세 라인을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제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돌파 지지하고 그리고 다시 쏴줘야 그래야 이제 한 20만 원까지 무난하게 좀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뭐 20만 원 갔을 때는 이제 또 이제 27만 원대까지도 요런 흐름이 좀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전형적인 하락 횡보 상승 패턴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노려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월봉상의 흐름도 좋고요. 현재 주봉상의 흐름도
매수를 하기에 부담 없는 그런 이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 흐름을 보시더라도 수급이 굉장히 좋죠. 네, 일단은 연기금 풀매수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사모펀드는 장기성 자금이에요. 단기성 자금이 아니라고. 이 금융투자나 요런 애들은 단기성 자금입니다. 금융투자 외국인은 단기성 자금이지만 연기금 사모펀드 투시는 장기성 자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향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렇게 두 종목 정도 알아봤습니다. 하이브, 그 다음에 CJ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최대한 답글 남겨드리니까요. 댓글 참여도 열심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